안녕하세요, 다람쥐 마스터입니다. 이번에는 모노 호환성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모노 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이젠 청취 환경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대부분 스테레오 환경에서 음악을 들을 텐데 굳이 모노에서 어떻게 들릴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노 시스템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도 모노인 경우가 많고 공연장이나 대형 PA 시스템들도 여전히 모노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음악이 어디에서나 어느 환경에서 재생되든 좋게 들리길 바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노 호환성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노 호환성이란 말 그대로 스테레오 믹스된 트랙이 모노 환경에서 얼마나 손실 없이 의도한 바를 잘 전달하는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모노 호환성을 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노에서 들었을 때 밸런스가 안 맞으면 해당 소스의 스테레오 이스를 줄이고 게인을 조절해 다시 균형을 맞춰주세요. 작업 전반에 걸쳐 이렇게 수시로 모노 체크를 해주면 모노 환경에서도 끝장나게 잘 들리는 믹스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곡을 만들면 모노 호환성은 좋을지 몰라도 스테레오 환경에서는 좁고 재미없는 소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테레오 환경에서도 넓지만 모노에서도 좋게 들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넓으면서도 모노에서도 잘 들리는 믹스를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중요한 트랙은 모노일 때 잘 들리게 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컬이나 기타, 베이스, 드럼 등 곡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은 모노에서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덜 중요한 소리들은 어떨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리버브나 딜레이의 소리 혹은 패드나 퍼커션 같이 조금 게인이 줄어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소리들 말고 이러한 소스들을 넓게 사용하여 부족한 공간감을 채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버브를 사용해 기본적인 공간감을 잡아준 후에 추가로 넓이감을 위해 극적으로 넓은 리버브를 사용하는 겁니다. 스테레오 환경에서는 이미지가 머리 뒤에 있는 것처럼 들릴 수준으로요. 그리고 이걸 아주 약간만 섞어줍니다. 그러면 넓이감을 챙겨주면서도 모노로 들었을 때 이미 기존의 리버브가 있으니 넓은 리버브 소리가 사라져도 밸런스에 크게 문제를 주지 않겠죠? 혹은 퍼커션이나 뒤에 깔리는 패드를 조금 넓게 사용해서 부족한 공간감을 채워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비교적 덜 중요한 소스들이 넓이감을 담당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소스의 손실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 골자입니다. 어차피 모노에서 손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스테레오 프로세싱을 했을 때 스테레오에서 얻는 이득이 모노에서 생기는 손실을 감수할 만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냥 문제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초저역의 사이드 성분을 로우 컷하기입니다. 로우엔드는 믹스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대역입니다. 저역에서 스테레오 프로세싱을 과도하게 하면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노로 들었을 때 아래쪽이 빈소리가 나게 되죠. 사실상 100Hz 이하의 초저역은 방향성을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프로세싱을 해도 비교적 티가 덜 나죠. 모노 호환성을 지키면서도 넓은 저역을 구현하고 싶다면 해당 소스의 멀티밴드를 지원하는 스테레오 이펙터를 사용해 초저역을 제외한 부분에 프로세싱을 하거나 사이드 EQ를 이용해 해당 소스의 100에서 200Hz 부근에 하이패스 필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밸런스를 덜 해치면서도 넓은 저역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초저역의 사이드 성분을 무조건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초저역의 방향성 인지가 힘들다고 말씀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초저역의 스테레오 프로세싱을 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모노에서의 손실을 인지하고 있고 의도한 바가 명확하다면 이 또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내용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패닝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하지만 앞으로 다룰 내용을 보신다면 뻔하다는 이야기는 못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패닝은 엄청 강력한 도구입니다. 먼저 패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다루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패닝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패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패닝을 할수록 모노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종종 보입니다. 스테레오를 모노로 만드는 건 왼쪽과 오른쪽을 합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소스의 위상이 틀어져 있는 게 아닌 이상 왼쪽과 오른쪽이 합쳐진다고 패닝된 소리의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스터의 모노라이저를 켜두고 믹서에서 펜을 돌려가며 직접 테스트해보시면 패닝 노브를 돌릴수록 마스터의 게인이 줄어들 겁니다. 그건 패닝이 모노에서의 손실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패닝 노브를 돌릴수록 소스 게인이 줄도록 설정된 패닝 알고리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노 호환성을 지키면서도 넓은 소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는 바로 패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입체적으로 느끼는 건 왼쪽과 오른쪽의 소리 차이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클수록 더 넓게 느껴지죠. 하지만 좌우에서 전혀 다른 결의 소리가 나온다면 우리의 뇌는 두 소리를 하나로 인식하지 않아 넓다기보단 그냥 개별의 소리로 인지합니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결의 소스, 비슷한 움직임과 주파수를 가진 소스를 좌우로 패닝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뇌는 이걸 넓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두 소스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파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노에서 손실이 매우 적고 콤필터링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넓은 느낌을 내주죠.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직 감이 잘 오지 않으신가요? 백문이불여일견 직접 들어보시면 바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패닝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배드컴퓨터라는 전자음악 아티스트입니다. 특히 전자음악은 모노 환경인 대형 PA 시스템에서 재생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노 호환성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변태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 중에서 아주 상변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둘 테니 배드컴퓨터가 패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소스들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개별 소스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엄청 적극적으로 패닝을 사용하고 있죠? 하이햇과 퍼커션도 그렇고 심지어 클랩을 잘 들어보면 두 개의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좌우 각각 다른 소스를 사용해서 쫙 벌어진 느낌을 주고 있죠. 하지만 모노로 들어보면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음원을 구매해 DAW에 올려두고 모노로 들어보면 좋습니다. 넓고 재미있는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노에서 놀라울 정도로 거의 그대로 들립니다. 링크의 곡뿐 아니라 배드컴퓨터의 다른 곡들도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패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의 다른 곡들도 분석해보시면 분명 얻어갈 부분이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위의 방법을 응용한 패닝과 관련된 또 한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어디에서도 안 알려주는 테크닉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노 호환성에 집착하던 시절에 어떻게 하면 패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변기에 앉아 이를 보다 떠올려낸 간단한 방법입니다. 코드를 찍은 후 악기를 복사해 구성음을 둘로 나눠서 노트를 분배한 후 각 악기를 좌우로 패닝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넓으면서도 모노에서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죠? 모노 호환성과 스테레오 사운드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핑퐁 딜레이나 왼쪽 오른쪽이 조금 다른 값을 가지도록 EQ잉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스테레오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패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셨나요? 오늘은 모노 호환성과 패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패닝을 활용한 테크닉들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패닝 그 자체도 엄청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모노 호환성이 중요한 기준인 건 맞지만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모노 호환성이 박살나도 스테레오 환경에서 듣는 사람들만을 고려해 엄청 넓은 킥을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넓은 킥을 사용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작자가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음악에 정답은 없습니다. 생각이 틀에 갇혀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음악 실력은 계속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Goodbye.